아까 얘기 하이라이트에서 나왔었지만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화를 낸다라는 것들 조금 정체성에 확립이 됐다라는 건 그런 의미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나가 아니라 이건 이래야 돼. 더 이래야 되고 그리고 이러는 게 맞아라는 확신이 명확하게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희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담즈나 또 새로운 빌런즈들하고의 어떤 케미를 발산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감독님이 근데 거기서 여기서까지 굳이 화를 내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니요 이건 정확합니다. 명확하게 화를 내? 여기서 화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화를 안 내면 어디서 낼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정착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남길 씨? 이 작품 전과 후 화가 좀 더 많아지셨나요? 줄어드셨나요? 더 많아졌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화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좀 좀 이따 이제 정민이 형처럼 얼굴이 이제 빨개져가지고 김혜일 그 잡채 네, 화가 많아지셨어요. 아니 그나저나 아까 이제 그 앙상블 얘기를 감독님께서 해주셨는데 한희 씨 사실 열혈사제 하면 정말 또 패러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김혜일과 우리 경선의 박경선의 그때 미스터 선샤인을 뛰어넘는 케미 이런 패러디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기대해볼 만한 시즌 1의 패러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즌 2에 비하면. 이렇게 패러디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 패러디 네. 드라마 같은. 패러디 드라마를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패러디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알차게 활용하면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아까 잠깐 보셨지만 형서 배우님 그 할리퀸도 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너무 잘 그런 어울려요. 찰떡 같은 또 하나씩 또 있어요. 또 캐릭터도 여기도 네. 캐릭터 푸바오도 하시고 정말 오만 가지. 그거는 정말 여기 나온 거는 아주 정말 손톱의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는 뭐 영상에서 보이는 거 외에도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맞아요. 본인들이 했었던 역할이나 네. 다른 유명한 영화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대사 한마디를 그렇게 제가 모를 때도 제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이거 무슨 이게 뭐가 있는 거야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거기 항상 누군가의 인터뷰가 거기에 이렇게 이게 있거나 있거나 명언이나 뭔가 대사나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었.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네. 그렇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찾아보기에 또 바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찾으시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이고요. 저는 반갑습니다. 박보람 감독님하고 김남길 씨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열혈사제 IP를 떠올리면 저는 이제 이명호 감독님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그 프리를 선언하시면서 이번 연출에서 이제 빠지시게 되면서 이제 당시에 같이 연출하셨던 박 감독님의 이제 메인 연출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명호 감독님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작품을 그런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이번 작품 과연 좀 그런 느낌이 또 있을까 하는 또 좀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남길 씨께서 이런 좀 그런 이명호 감독님이 또 유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또 잘 유지되고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김남길 씨께는 그 성준 씨하고는 또 이전 작품인 아일랜드에서 같이 또 선역과 좀 악역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또 같이 비슷한 또 구도로 캐릭터는 다르지만 만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준 씨와 또 한 번 그 대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 좀 소감, 오랜만에 만난 느낌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박보람 감독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명호 감독님이 그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또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일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혹시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셨는지. 네, 뭐 제가 네, 감독님 남길 씨? 뭐 감독님이 이제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하신 게 맞아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뭐 부정할 수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 이명호 감독님이 그런 쪽으로 되게 센스 넘치게 잘 촬영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남아 있는 유산 그리고 또 사실은 열혈사제하면 이명호 감독님이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열혈사제하면 배우들이나 또 박재범 작가님도 떠오르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감독님이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열혈사제 때의 DNA를 그나마 좀 갖고 있으신 감독님이 시즌 2를 할 때에 시즌 1에서 갖고 있는 장단점들 그리고 또 악마왕을 하셨을 때도 그런 좀 진중한 역할의 어떤 드라마적인 것들 잘 표현하는 감독님이
열혈사제 DNA를 갖고 있는 것과 또 열혈사제 2를 그런 이제 악마음 같은 작품을 연출했었던 감독님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여지없이 이명호 감독님이 DNA를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을 보고 저희도 이건 이런 선택을 좀 하는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뒤에 거는 감독님이 얘기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 부분 그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네, 저는 열혈사제 2 연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혈사제 1의 광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열혈사제 1에서 보여준 이명훈 감독님의 레거시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를 보면은 김혜일 신부가 이영준 신부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작업하면서 이명우 선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지점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혈사제 1의 훌륭한 DNA 이명우 감독님과 박재범 작가님이 이뤄놓은 세계관을 잘 이어가려고 했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열혈사제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IP이기 때문에 그 IP 그대로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또 다른 지점은 뭐냐면 저는 좀 웃음에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절대 안 웃어요. 네, 절대. 제가 재밌을 현장에서 웃기가 너무 네. 힘들어. 시청자들도 분명히 재밌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촬영에 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 저희가 만약에 피카츄 뭔가 둘이서 막 난리나 피카츄 막 이렇게 하면 좀 웃어줄 만도 한데 저 피카츄 다시 한번 가실게요. 이렇게 너무 정승현 씨도 그래서 안 좋아하시 둘이 머쓱하게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재미가 없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제대로 해. 방금 그거 재밌었는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재미있으셨구나. 이미 그럼 촬영장부터 큰 장벽을 넘어서면서 더 웃기자. 더 열심히 해. 정신 더 차려. 열심히 이렇게. 그래서 현장이 계속 이래가지고 나가고 시청자분들이 웃으시겠어? 한 분을 못 웃기겠는데 우리 더 분발해. 막. 정말 강하게 연출하셨네요. 우리 박보람 감독님께서 고유의 DNA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김남길 씨 이번에 성준 씨와 다시 만나셨어요? 2번 다시 안 만날 생각이고요. 일단 이게 왜냐면 선과 악으로 만났었던 인물을 다시 선과 악으로 만난다라는 거에 대한 참을성을 명확하게 좀 둬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서 있는 건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좀 강해서 제가 그 열혈사제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감독님도 얘기를 하신 게 성준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로맨스에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특화되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네, 빌런스러운 얼굴 뭐 그런 것들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촬영하면서 성균 배우랑 그 한희 배우랑 그 얘기를 했는데 시즌 1 할 때는 되게 그 범죄와의 전쟁도 있었고 그 이웃 사람이나 여러 되게 악한 느낌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코미디라니까 뭔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즌 2는 너무 얼굴이 잘생겨지고 착해져서 왔어. 너무 착해진 거예요. 근데 5년 사이에 여긴 더 화가 많아져. 여기는 착해. 그랬는데 저기 어떤 이제 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분장들을 할 때 보니까 확실히 그 악함을 또 표현할 때는 연기력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맞아 소름 돋는 그 우리 몽타주 사진을 찍는 게 있었는데 스포라 더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맞아. 와 변한 게 아니구나. 맞아. 그래서 남아있구나. 네, 남아. 이런 걸 보면서도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좀 빌런스러운 아니면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비주얼보다는 조금 로맨스에 더 가까운 따뜻한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빌런에 대한 역할을 했었을 때 갖고 있는 매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혈사제에서 선한 역할이긴 하나 제가 인터뷰나 다른 데서 얘기한 거지만 빌런들이 어떡하지? 빌런들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부담주들이 더 악마 같은 느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반대되는 성향에 대한 반전미를 좀 고민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번 다시는 이제 다음부터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구도로는 자 그렇다면 성준 씨 생각도 들어볼게요. 다시 만난 김남길 씨 어땠나요? 전 만날 때마다 너무 좋고요. 또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남길 씨가 예. 만나 불러 봐봐 얘기해줘. 나는 알아. 나는 쓰레기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극 중에서는 완전 반대라는 거 기대해 주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기 전에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닷컴 김수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먼저 김남길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시즌 1 때는 김남길 씨가 제작을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시즌 2의 제작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이 제작사 대표님으로서 이 촬영의 현장에 임했을 때 그래서 더 화가 많아지신 건 아닌지 걱정이 한데 어떠셨는지 마인드가 바뀌면서 촬영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시즌 1이 워낙 잘 돼서 대상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시즌 1의 시청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대상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네, 대상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시즌 1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아직 한국에 없는 그렇죠. 투로도 받는 그렇죠. 경우는 저는 그쵸? 일단 시즌제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렇죠. 네. 네. 저희 얼마 전에 찍은 그 컨텐츠 내심 기대한다 안 한다. 예 아니면 내심 야,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1%라도 약간 기대한다 안 한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기사가 이제 큰일 납니다. 대상은 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기대가 되는데 호랑 감독님과 열혈사제 때도 함께하고 대상을 네, 받았죠. 맞아요. 악마음 2022년에 또 대상을 받았죠. 네, 맞아요. 살짝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런 기대는 전혀 없고요. 진짜로 그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게 같이 시즌 2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만 오늘 첫 방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남았을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연기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무슨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른 배우가 연기 어디서 배웠어요? 연기 대상감인데 이랬는데 제가 그냥 진짜 좋은 연기는 상에 연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시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잘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으시겠어요? 가당치도 않다라고 연연하지 않고 가당치도 네. 않다고 생각하고요. 첫방 네. 시청률, 그러니까 첫방이 아니라 이번 시청률 어떻게 시즌 1을 뛰어넘을 것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뛰어넘는 것까지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또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청률 20%는 또 시즌 1에 대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열망 또 예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만큼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성공보다는 이걸 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셨구나라는 어떤 숫자적인 가치, 척도로 얘기를 한다면 20%를 꼭 넘겼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네. 화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제작에 참여하셔서 화가 많아진 건지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제작에 참여를 그냥 사실은 참여를 하는 거 정도였고 이게 참여를 하면 화가 더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뭘 모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를 들면 좋은 작품을 찍기 위해서 조금 총대를 메고 현장에서 배우로서 주연으로서 화를 많이 낸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이게 되고 예전 같았으면 어떤 누군가의 뭐랄까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를 바로 하러 갔으면 한쪽 방향만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들도 좀 선택을 하게 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돼서 화가 좀 현장에선 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빠보다 저희가 더 잘. 근데 사실은 진작 사실 제작에 참여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일단 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작품 아니 그냥 예. 출연을 한다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왜냐면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2에 저희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일단 구심점이 너무나 확실했었고 사실 캐스팅을 본인이 했어요. 원도 저를 캐스팅한 게 김남길 배우님이고 전화를 그냥 대뜸 하냐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무슨 뭐 배우가 사실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고 보는 눈이 확장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헐리우드 시스템처럼. 근데 꼭 그리고 김남길 배우는 특히나 저는 제작 PD나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에도 너무 특화된 사람이지만. 저 배우 금 잘린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정말 이렇게 뭔가를 작품을 볼 때 그냥 배우는 어떤 순간에 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요. 있어요. 네, 전체를 보는 그림이 있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아우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작을 해주면 오히려 배우들은 편하죠. 뭔가 안도감이 들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 진작했어도 좀 진작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앉으세요. 이번에 잘 되면 3 기대해 보면서 정말 해안과 리더십이 있는 김남길 배우에 대해서 또 이한희 배우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네 지금 뒤에 기자님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NK 스포츠 금빛나 기자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세계관이 확장이 됐다고 하면서 부산으로 배경을 옮겼잖아요. 사실 이 우리나라에 아는 도시들도 있고 사실 세계관 확장시키는 서울이 좀 더 사건 사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부산이라는 그 지역을 지정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코믹한 부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자칫 그러다가 너무 작품에 대한 무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으로 정한 이유 먼저 좀 여쭐게요. 감독님. 네, 일단은 열혈사제 1은 그 구담구라는 로컬을 배경으로 했는데 사실 그 로컬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을 배경한 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을 특정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즌 2에서는 로컬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곳을 정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간 건데 좀 시청자들한테 좀 시원한 그림도 보여드리고 뭔가 이 마약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 이야기의 무대를 받아들이기 좋은 곳이 어딜까 하다가 이제 작가님께서 부산으로 이렇게 콕 집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할 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작가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그 마약이라는 게 우리 조금 열혈사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타파하는 그런 장르의 첫 스타트를 사실 열혈사제 1으로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 대한 것들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뭐 마약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깊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는 노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관심을 좀 갖다 요즘 다 서울로 상경하고 사람들이 많이 옮기다 보니까 남아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본인이 이제 쓰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그 세계관을 넓힐 때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산을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 질문이 워낙 유머 코드가 강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가벼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중심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셨는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박재범 작가님이 잘하시는 건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사회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을 잘 풍자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대본 속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아마 단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미디, 그 다음에 알맹이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빠르게 교차되기 때문에 아마 너무 가볍다라고는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 속에도 그 이면에 저희가 이렇게 숨겨놓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배우분들도 워낙에 코믹과 진중한 연기를 넘나드는 배우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아까 손 들어주셨죠?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오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남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참교육 웹툰 관련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캐스팅 고려 중이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첫 방송이고 열혈사제에 사실은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가 어저께 이제 올린 것도 있고 참교육이라는 거 여러 가지 작품 제안 받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예전에 한 번은 거절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런 논란이나 이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홍종천 감독님이 다시 붙으면서 이야기가 된 게 제가 사실 교육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이게 학교물이라는 것들은 그냥 그 시대에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정신과 완벽하지 않은 신체를 가진 학생들이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는 게 그게 비단 아이들에만 문제인가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른들에 대한 잘못들도 있지 않나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원래 제가 다른 학원물에 대한 준비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제안을 받아서 이제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저희 생방 같이 찍고 있어요. 대본 이제 계속 수정되고 마무리가 이제 이 작가님이 우리가 20부, 24부작 위주로 이제 쓰시다가 12부작을 이제 쓰시면서 이 인물들도 많이 나오니까 인물들이나 이야기들을 조금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수정해 또 수정해 얘기하지만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상황들의 대본에 쓰여 있는 것과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 그거 대본을 다 읽고 그게 어떻게 풀릴지 또 원작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원작이 있는 것들은 원작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이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사실 솔직상 없고요. 그리고 그런 이슈가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걸 피해간다라기보다는 여러 많은 분들이 불편하면 그런 작품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 2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우리 성준 배우부터 박보람 감독님까지 짧게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성준 씨. 시간이 정말 빨리 갈 거라고 장담하고요.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우 씨. 네, 정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구담지와의 어떤 캐릭터 앙상블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영사 씨. 네, 평소에 받으셨던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 편안하게 침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스트레스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셔도 돼요. 또 하셔도 돼요. 저도 촬영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풀렸거든요. 우리 같이 찍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풀리는 이 느낌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한희 씨. 네,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던 열혈사제가 왜 열혈사제였는지 보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김남길 씨. 네, 뭐 열혈사제 1에 대한 그 부담이 없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거와 또 별개로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혈사제 2가 요즘 같이 좀 답답한 시기에 보시고 그냥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 좀 위안이 되고 그런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혈사제 같은 드라마는 열혈사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의 근심과 시름을 잊게 해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BS 새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 2 바로 오늘 밤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밤 10시에 SBS를 통해서 첫 방송되는 열혈사제 2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